법으로 싸우는 투사 강신업 변호사 모였습니다. 네, 강투사 강신업입니다. 강투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 아니 이제 국민의힘도 이렇게 네. 지금 싸울 줄 아는. 네. 저쪽은 민주당은 무지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근데 이 국민의힘은 기회만 이렇게 보고 이런 사람들 투성이야 좀 제대로 좀 싸워주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민주당에 밀리는 이유예요. 그거지. 그래서 참 이런 빌런들이 이재명, 이준석 이런 걸 처리를 못 하고 있으니 자, 오늘은 이준석 얘기인데요. 추가 고발하셨다고? 네. 이준석에 대해서 추가 고발을 했는데요. 네, 제가 서울경찰청을 방문해가지고 일요일 날 1시에 가서 기자 브리핑도 하고 또 이제 고발장도 접수시키고. 자, 지금까지 고발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이제 성상납 받은 거, 그 다음에 증거 은닉죄, 증거 인멸, 그 다음에 무고죄. 네. 이게 지금 고발당한 건데 추가 고발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일단 추가 고발한 거는 이번에 증거를 위조했다. 증거를 증거 위조했다. 위조. 예, 증거 위조죄인데요. 증거 위조죄. 네, 근데 이제 남을 해치려고 증거를 만들면 그걸 모해 증거 위조라고 말합니다. 네. 모해 음모를 꾸며가지고. 음모를 꾸몄다 예, 이거죠? 꾸며가지고 해친다. 네. 그래서 꾸며서 해치려고 증거를 만들었다. 그게 처벌 법에 있는 거죠? 아, 모해 증거 그럼요. 위조죄가. 형법 제 155조에 있어요. 그거에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155조 1항하고 2항은 그냥 모해가 아니라 증거 위조고, 그 다음에 3항은 이 모해 하면은 가중 처벌하게 돼 해치기 있어요. 위해서. 예, 가중 처벌. 다시 말해서 내가 방어하려고 증거를 위조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남을 이게 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155조 3항에 있는데요. 그거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예, 증거 위조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민사에서 내가 이기려고 사실은 그 하나의 그냥 각서가 없었는데 이걸 만들었다. 이런 민사적인 의미로 쓴 게 있겠죠. 그러면 남을 해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지. 이익을 보려고. 그렇죠. 그래서 딱 155조 3항에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피고인, 피의자 등 또 징계 혐의자 등 타인의 형사사건. 그러니까 이게 피고인이어야 돼. 피의자여야 돼. 아니면 징계 혐의자여야 돼. 그러니까 민사상의 원고 피고는 아니야. 여기 증거를 위조했을 때는 이게 모해 증거 위조가 아니에요. 그냥 증거 위조예요. 그건 증거 그거는 위조인데. 그건 5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남을 해치려고, 해친다는 말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 또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람, 지금 징계에 올라간 사람, 요런 사람을 해치려고 요 증거를 작출하면, 만들면 그거를 모해 증거 위조라고 그래요. 그건 더 악질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악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 죄가 더 세겠네.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 10년이야. 예. 그러니까 곱빼기네. 곱빼기입니다. 근데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네. 지금 이 증거 위조했다는 걸 여러분 그 사실관계는 알고 있거든요. 뭐냐면 2022년 1월 10일에 그 김철근이가 내려가가지고 7억. 예, 7억 각서 써주고 가짜 사실확인서를 받아왔잖아요. 네. 그 각서 써준 것도 사실은 뭐 우회를 했지만 실제로는 장땡땡한테 준 거죠. 돈을 주고 그 가짜 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가짜로 꾸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짜를 꾸며서 없는 걸 만들었죠. 이 없는 걸 만드는 거를 증거 위조라고 그래요. 그렇지. 이게 뭐하고 다르냐면 우리가 왜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할 때 그 문서 위조는 명의 도용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박사님 이름으로 이봉규 딱 써가지고 문서 내면 제가 박사님 명의 도용한 거죠. 이게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에서는 문서 위조라는 게 명의 도용을 말해요. 그런데 증거 위조죄에서는 없는 증거를 만드는 걸 말해요. 명의하고 상관없어요. 그럼 없었던 가짜 확인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증거 위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릅니다. 이제 개념이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의 위조와 증거 위조의 위조는 다른 거다. 그러네. 말은 똑같지만 예, 그래서 이쪽은 명의 도용이고 이쪽은 없는 증거를 만들어낸다. 근데 사실 확인서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그런데 돈 주고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요게 바로 이제 증거 위조인데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만들었다는 게 뭐냐면은 요거를 갖다가 김세희하고 강용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거든요. 이준석이가 거기다가 증거를 내 가지고 이 강용석이하고 김세희는 수사받고 있잖아요. 피의자 아닙니까? 그 피의자를 해치려고 이 증거를 가짜로 만들어서 갖다 냈지 않습니까? 그게 딱 떨어지는 거죠. 이건 완전히 빼박입니다. 모해 증거 위조죄. 예, 빼박입니다, 완전히. 예, 이거 10년 이하요? 예, 10년 이하의 징역. 이게 형법 155조 3항인데 여기 딱 써 있어요. 피고인, 피의자, 징계 혐의자 등. 그러니까 아까 강용석하고
김세희는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입건돼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람인데 고기를 해치려고 증거를 가짜로 만들어서 갖다 냈으니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모의 증거 위조고 요거를 갖다 이제 쓰는 걸 사용하는 걸 행사라고 그래요. 예. 만들기만 해도 죄가 되는 거고요. 안 갖다 내도 갖다 내는 거를 행사죄라고 그래요. 그 행사하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의 증거 위조 및 동행사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 증거 위조죄가 하나의 죄고, 네. 그걸 갖다 행사하면 또 그것이 하나의 죄고, 그러면 원래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어요. 그럼 15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 거야. 15년 이하의 징역. 거기다가 15년 이하구나. 거기다 무고죄 있잖아요. 무고죄가 무고죄도 있죠.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 그러니까 이게 또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은 다른 점이 미국은 누적주의라 해서 이걸 다 더해요. 더해버려요. 플러스. 지금 25년 되는 예, 거예요, 누적주의. 근데 우리는 경합주의를 취해가지고 2분의 1만 가중을 해요. 그러면 제일 무거운 거 2분의 1만 가중하니까 무고죄도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이 지금 문서 위조 모의 문서 위조도 10년이니까 10년이니까 15년 5년 하면은 그래도 15년이 되는 거예요. 다 합쳐서 제일 무거운 거에 예. 제일 무거운 거에 2분의 1 가중해요. 15년이네. 예, 15년. 그래서 그 밑에 만약 미국 같으면은 무고 10년, 증거 위조 10년, 행사 10년 다 더해요. 30년. 예.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이게 이제 막 징역 100년이 나오고 그렇지, 말이에요.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래, 이 이게. 누적주의를 바꿔야 됩니다. 맞아. 이 2분의 1을 가중하니까 아무리 많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러도 경합범이라고 그래요. 예.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되면 제일 무거운 거 2분의 1을 가중하는 거예요. 아예 안 돼. 그러면 그 밑으로 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15년 이상으로는 이 준석이 갈 수가 없지. 어떻든 예. 이준석은 15년은 이제 까지도. 한국법에 의해서 그렇죠. 15년까지 까지도 가능하다. 까지입니다. 1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인데 그렇다면 절반 보통 이제 이렇게 15년 이하 하면 보통 한 절반 이렇게 구형을 하죠. 구형을 예, 하죠. 보통 이제 구형을 한 7, 8년 하죠. 7, 8년 그러면 하고 3, 4년 나오죠. 3, 4년 나오지. 근데 문제는 실형이 나오느냐 집행유예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집행유예 나오면 그래도 안 들어가니까 일단은. 그런데 이제 준석이는 전과가 없다든지 그런 건 유리한 어떤 정황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너무 나빠. 그러니까 악질이지. 악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걸 더군다나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모의 증거 위조를 하긴 했는데 이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렇지. 그 7억이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피부과가 뭐 이모 그 병원장한테 지금 투자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이 왜 각서를 씁니까? 투자를 받는 사람이 각서를 쓰지. 잘 이행하겠다 이러고 각서를 쓰지 돈을 내는 사람이 무슨 각서를 써. 그렇기 때문에 그 영수증을 받는 거지 돈을 그러니까 내는 사람. 그건 장땡땡한테 써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이 모 병원장은 빠져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받는 사람한테 이걸 써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땡땡한테 내가 7억을 줄게라고 하는 금전 지급 확약서인 거예요. 아, 그러네. 투자 각서가 아니라. 그 대신 저걸 바꿔치기 한 거죠. 그렇죠. 성상납 없다는 확인서. 그렇죠. 우리가 사실 앞으로는 확인서. 투자 각서라고 부르지 말고 엄밀히 말하면 금전 지급 확약서를 써준 거야. 그러네. 누구한테 써줬느냐? 장땡땡한테 써준 장땡땡, 거예요. 장이사. 장땡땡한테. 그러면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의 장이사입니다. 이게 장이사. 그리고 이걸 써줬을 때 왜 7억이냐고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7억이냐? 그러게 5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궁금하죠? 왜 7억? 예. 그것도 제가 충분히 추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탐정 같은 추리력을 좀 갖고 왜 있지 않습니까? 7억이야, 진짜? 왜 7억이냐? 10억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10억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추리입니다. 10억을 달라고 그러니까 7억으로 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10억을 달라고 그랬겠죠. 왜냐? 장땡땡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장땡땡이 이준석하고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거래를 한다는 얘기는 장땡땡이 맨입으로 해줍니까? 그 그렇지.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그렇지. 당대표를 살려주는 것이고 이준석이는 잘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건데 그 당시로 그 당시입니다. 아니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그렇죠. 건데. 정치 생명이 끝나느냐 깜빵 가느냐 아니면 당대표 해먹고 야중에 차기도 노리느냐 이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당연히 장땡땡은 그 누구라도 10억 정도 부르죠. 그런데 저는 7억으로 딜을 했다고 봐요. 이 딜을 한 날이 언제냐면 12월 27일로 보는 거예요, 저는. 12월 27일 김철근이 10시 50분에 이제 그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제 이준석이하고 장땡땡하고 하나 내려보냅니다, 장이사. 내려보낸다고 예, 그러면서 했잖아요. 이제 그 김철근 내려가서 1시에 만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이때 그러니까 저는 10억을 달라, 얼마를 줄게, 어느 정도의 딜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1월 10일 날 이 각서를 썼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각서는 투자 각서라는 것은 이제 머리를 짜낸 거죠. 그냥 주면 나중에 혹시 이것이 야, 이 증인을 갖다가 매수했다.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야, 돌리자.
그러니까 이제 장땡땡은 야 내가 아는 그 저기 피부과 원장 있어. 그쪽으로 예, 투자 각서를 써가지고 예, 돌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주고 산 거다 이 말이에요. 돈을 주고 가짜 확인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악질적이다. 그것도 해치려고. 더군다나 더 악질적인 거는 이게 지금 그 명예훼손 그 고소장을 넣으면서 예. 동시에 넣은 게 아니에요. 이 증거를. 명예훼손장은 12월 29일 날 넣었어요. 네. 2021년 12월 29일 날. 명예훼손은 이제 강용석하고 김세희를 고발하면서. 예, 고소죠. 이건 고소입니다. 자기 피해자니까. 네. 이 고소한 거는 12월 29일 날 넣었는데 네. 여기 넣고 나니까 이제 이거 확실히 이제 이거 올려놔야 되겠다. 확실히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1월 10일 날 작출을 해요. 만들어요. 이 증거를. 가짜 사실 확인서를. 사실 확인서. 그럼 1월 14일에 갖다 내요. 관원경찰서에다가. 그럼 이런 것들로 보면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죽이려고 하는 게 분명하고 또 이 가짜 사실 확인서를 돈 주고 사온 정황이죠.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가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이제 고발이라든지 피해자가 얘기를 하면 재판부가 봐도 그러네. 이거 얼마든지 원래 합리적인 어떤 추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빼박이다. 그래서 제 말은 실형이 나온다는 거죠. 실형. 야. 이건 실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실형이 안 나오면 이거는 앞으로 그런 어떤 모의 증거 위조 그런 무고를 어떻게 이걸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집행유예가 만약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집행유예가 나와도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뭐 당분간 저 피선고권이 없잖아. 벌금이 나도 끝납니다. 유죄만 되면 예. 피선고권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피선고권을 상실합니다. 벌금이 나오면 그건 좀 피해갈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집행유예가 나와도 금고 이상만 되면 되는 겁니다. 징역형, 금고형. 예, 금고와 징역형의 차이는 금고는 이제 일을 하는 거고 깜빵 살면서 징역은 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금고는 옛날에 이제 정치범이라든지 양심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금고형 없어져 버렸습니다. 형식상으로만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금고 없어졌고 어쨌든 간에 징역형 나오면 집행유예든 실형이든 피선고권을 박탈당합니다. 벌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금은 피선고권은 박탈당하지 않아요. 정치자금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은 벌금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 이재명이가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위반 100만 원만 이상 되면 개설된다. 그거는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다른 형은 금고 이상의 형일 때.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제 강신업 변호사의 이제 법적 해석이고요. 자, 실형이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고 아주 최악의 경우 벌금형이 아주 최악의 경우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나와도 일단 국민재판에서 일단 이준석은 이제 끝난 거죠. 벌써 물론 이제 제명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의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그것도 또 이제 제가 이번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아까 그 모의 증거 위조죄하고 달리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하나 더 고발한 거죠. 근데 사실은 행위는 똑같아요. 가짜로 꾸며가지고 갖다 낸 거 있죠. 이게 속이는 거잖아요. 위계가 속인다는 뜻이잖아요. 위계 속여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한다. 누구의 공무집행을 방해합니까? 수사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적법 타당한 이 공무수행을 방해하면 그게 공무집행 방해죄예요. 공무집행 방해죄는 폭행해가지고도 공무집행 방해했지만 속이는 걸 갖다가 이제 우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그러죠. 그런데 가짜로 이렇게 사실확인서를 만들어가지고 이 적법한 어떤 수사를 갖다 방해했으니까 그게 또 우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된다는 거죠. 이건 몇 년이요? 이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건 5년. 예, 5년 이하의 징역. 그래서 물론 포섭이 되긴 되는데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법적으로는 상상적 경합이다. 하여튼 이런 말을 써요. 상상적 경합.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나의 죄가 여러 개가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행위가. 그런 때는 이제 아까 이 상상적 경합은 또 경합범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15년. 근데 제가 이렇게 모든 걸 거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너희들은 사실을 말하라. 너희들은 팩트를 말하라. 법률은 법원이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명한 법격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만 말하라. 그러면 법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다 적용해서 해줄게. 그거는 법원뿐이 아니라 검찰도 그러는 거예요. 검찰이 법 전문가 아닙니까? 그럼 내가 형법 155조인지 137조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공무집행 방해죄는 137조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죄는 155조거든요. 그럼 안 써도 돼요. 고발하고 고소할 때 그걸 안 써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니들은 사실만 말하면 법은 내가 아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법 전문가들은 우리는 사실만 말하면 자기들이 법을 적용해가지고 탁탁탁탁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서울경찰청이 지금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뭔가 조금
제가 의심쩍고 미심쩍어요. 그래가지고 딱 집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거 지금 모해 증거 위조 네, 때 딱 집어주는 위기에 겁니다.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딱 집어주는 거예요. 집어주는구나. 왜 그러냐면 증거인멸 교사니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증거인멸 교사로 갈 필요가 없어요. 증거인멸 교사로 가면은 교사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안 시켰다. 안 시켰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철근도 나 몰라 이러면은 그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사실은 뭐 지금 장땡땡이 말한 것이 있고 장의사가 그 다음에 또 녹취록도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 그렇지만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해 증거 위조로 가면은 이거는 모해라는 게 뭐냐면은 지들이 이제 해치려고 한 게 분명하고 지가 갖다 냈잖아. 갖다 낸 사람이 김철근이 아니라 이준석이가 낸 거예요. 권한수 수사에다가. 그렇지. 그럼 낸 사람이 이걸 만든 거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드는데 지가 내기만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원래가 이제 공범이라는 거는 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만 훔치러 갔어. 예를 들어서 절도를 하러 갔어. 한 사람은 집에 있었어.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 되지. 죄 됩니다. 왜? 훔치기를 공모했으니까. 공모했으니까. 그걸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불러요. 그럼 공동정보. 예, 공동정범이야. 주범인 거야, 주범. 주범이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장에는 안 갔어도 야, 우리 훔치자라고 짜는 순간 그러면 이준석하고 김철근이는 짰죠. 공동정보. 아, 그렇습니다. 역시 박사님. 공동정범. 공동정범이죠. 짠 거죠. 왜 가짜 사실 어디서 만들어 와. 돈 줄 테니까. 돈을 김철근이가 줍니까? 이준석이가 주지? 그렇지.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모 공동정범.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교사범이 아니라 주범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꾸 증거인멸 교사는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언론이야 몰려서 그렇다고 치지만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제대로 수사기관에서 이걸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적용해야 되는데 미심쩍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되는 거다. 앞으로 증거인멸 교사 얘기하지 말아라. 증거인멸 교사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는 모의 증거 증거 위조 위조죄. 및 동행사 및 동행사라는 건 그 죄의 행사라는 겁니다. 행사를 예. 그 다음에 우익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이렇게 딱 제가 찝어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겁니다.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고죄만큼이나 이것도 빼박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추가 고발을 요거 딱 집어서. 예, 딱 집어서. 그 경찰이 알아듣게. 예, 알아듣게. 딱 집어서 예, 꼼짝 고발을 못하게. 새로 고발을 예, 했습니다. 그대로. 예. 그대로. 예. 자, 이래저래 이준석 끝났습니다. 예, 네. 준석이 끝났습니다 이제. 네.